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녹화에 강의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어, 학회 이후로 계속 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 녹화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우리 중간고사까지 그 파이썬을 활용해서 간단한 이산화탄소의 그 물성을 예측하는 코드를 봤었었고요. 그 압력과 점도 그리고 중간고사 문제 중에 하나는 또 파이프를 지나가는 이산화탄소의 압력 감소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의 그 한계는 저희가 그 아주 긴 구간 동안의 파이프 내의 이산화탄소가 동일한 밀도, 동일한 점도를 가질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온도는 동일할지 몰라도 시간이 이게 거리가 그 CO2를 캡처하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승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장소로 보내면서 그 안에서 마찰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말은 그때의 점도와 그리고 밀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밀도가 바뀌고 점도가 바뀌면은 다시 이제 그 물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는 그 간단하게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다뤄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iClass에 올릴 코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보시면 돼요. 이게 CO2 EO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난 중간고사 전까지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고 파이프 내 유동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를 파이썬으로 한 번 더 풀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그 단순한 가정을 했던 것을 좀 더 그 정밀하게 푸는 그 식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 미디어에서 다공성 매질에서 이산탄소가 흐른다고 하면은 그때 압력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CO2 EO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OS는 Equation of State의 약자로 보통 어떤 유체가 온도나 압력 그리고 조성과 같은 그 여러 변화가 생겼을 때 각각의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식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통 EOS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단상 유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단상 이산화탄소는 크게 우리가 점도 그리고 밀도 두 가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알아야지 그 파이프 내에서의 압력 거동을 살필 수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공성 매질에서의 압력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코드들을 보면은 다음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CO2 EOS라는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속도를 계산하는 식기랑 그다음 밀도를 계산하는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서브리메이션 승화 곡선이고요. 승화 압력 곡선 그리고 기화 압력 곡선, 용해 압력 곡선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산화탄소 상평이용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의 상평이용도로부터 우리가 이 상평이용도를 파이썬으로 한 번 더 이제 그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화 곡선이 여기 고체와 기체 상태를 나누는 것이 이제 승화 곡선이고요. 두 번째 있는 곡선 고체 상태와 그리고 액체상을 나누는 것이 융의 곡선입니다. 멜팅 프레셔 라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시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곡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중점이 여기 있고 또 크리티컬.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추가된 코드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비스코시티나 덴시티 계산하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어떤 코드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삼중점과 그리고 크리티컬 프레셔를 보시면은 삼중점에서의 압력과 삼중점에서의 온도, 삼중점에서의 압력과 그리고 점에서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압력과 온도.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밀도는 약 467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넘파의 np 린 스페이스라는 수를 이용했습니다. np 린 스페이스는 리니어 스페이스의 약자로 이제 우리가 200부터 400까지 총 1001번으로 나누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200부터 400까지 약 0.2 켈빈을 간격으로 총 1001개의 점이 만들어집니다. 1001개의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가 이제 온도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삼중점 이전의 온도 구간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삼중점 삼중점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 사이에 있는 온도. 또 다른 하나는 T 인터버 삼중점 이상에서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곡선을 보시면은 처음에 승화곡선을 보시면은 승화곡선에서의 그 온도 영역이 삼중점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영역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융해곡선인 경우에는 융해곡선은 삼중점 이상으로부터 다 있기 때문에 융해곡선을 위해서 이 두 번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하곡선에서는 삼중점부터 크리티컬 포인트 사이의 그 온도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원의 세 개를 나눴고요. 각각으로부터 해당되는 압력을 그 승화곡선의 약자인 서블리메이션, 멜팅, 베이퍼 세 가지를 압력 각각 계산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이선으로부터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왼쪽에서도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Y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그려주기 위해서 어, 앞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은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PLT Y 스케일 로그라는 하나 추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 초록색 선, 오렌지 선 각각이 베이퍼 커브, 멜팅 커브, 서블리메이션 커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삼중점은 여기 있고 크리티컬 포인트는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시각화를 이제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시각화냐를 보면은 사실 그 밀도나 그 점도는 여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온도와 압력 두 개 동시에 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이제 x축은 온도고 그리고 y축이 밀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밀도와 그 온도 사이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라인 하나하나가 압력이 언제일 때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실제 그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3차원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때의 그 밀도 각각의 밀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의 점을 찾아가지고 여기 그 점들을 찾아가지고 이 점들의 그 서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판스 서피스라고 하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리스판스 서피스를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걸 제쳐야 되냐면요. 어, 여기 각각의 점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올 텐데 그리고 제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온도와 그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그리고 최저 압력과 최고 압력 사이에서 이 두 개 사이의 그 무수한 조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점들을 다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 점들 조건들을 다 우리가 이제 함수에 넣게 되면은 각각 해당되는 결과값을 우리가 z축으로 값을 이제 시각화를 하면 되니까요. 그 작업이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온도는 300도부터 420도까지 1000번을 굉장히 잘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압력은 여기 보시면은 2.5 메가파스칼부터 69.9 메가파스칼 사이에 또 1000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알게 온도와 그 압력이 서로 변할 때 서로가 이런 이 온도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300도가 될 거고 여기가 420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압력은 여기가 2.5가 될 거고 여기가 69.9가 될 텐데 이 사이에 우리가 1000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1000번에 나눈 그 각각의 조건들에서의 그 이 조합들을 다 이제 계산해 놓은 것이 그러면은 총 우리가 1001번에 1001개의 온도의 구간이 있고 1001개의 압력 구간이 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00 하면은 약 100만 개잖아요. 약 100만 개의 점들이 나옵니다. 그 100만 개의 점들을 자동화시켜서 계산한 것이 MP 메시 그리드. 이 MP 메시 그리드에 해당되는 온도와 이 압력을 제공해 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 이산탄소의 밀도를 계산하는 식으로부터 그 밀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각화를 해봤더니 여기 압력이 있고요, 여기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과 온도의 변에 따른 이 y축 값이 밀도가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제 매직 펑션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matplotlib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qt라고 하신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에 거를 실행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윈도우가 뜨면서 새로운 창이 하나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 그림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나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그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3차원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해줄 수 있다. 되게 여기 이 영역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값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영역들이 다 뭐냐면 슈퍼크리티컬 상태에 있는 어,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도가 슈퍼크리티컬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거 원래대로 이제 그림을 나오게 하려면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매직 함수여서 아까 qt라고 해서 다시 인라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위에 거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그림이 안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스태틱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지는 않고요. 아까 했던 qt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이제 점도를 계산하는 건데 점도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미 했었던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에 있던 문제 중 하나를 우리가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실제 포항시에서부터 동해가스전까지 5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경우를 좀 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 이제 바닷가 주변으로 이제 그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제철소가 있을 텐데, 그죠? 보통 공장은 어, 냉각수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발전소도 냉각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의 공급이 용이야 보통 바닷가,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수입의 에너지를 요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항구로부터 더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많은 발전소들이 이제 바닷가를 따라 있습니다. 포항에도 굉장히 큰 발전 단지가 있고요. 우리가 포항에서 만약에 나오는 이산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100기압 정도 되는 압력에 25도 정도 되는 온도로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파이프가 따라서 동해가스전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 동해가스전에서는 이제 주입을 할 거고요. 주입을 하게 되면은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네 가지 메커니즘, 구조 트래핑이든 잔류 트래핑이든 용해 트래핑이든 혹은 광물화든 이 네 가지 트래핑에 연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이제 10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이제 제공을 해주지만 이 이산탄소가 파이프 내를 지나가면서 파이프 백면가의 마찰에 의해서 압력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평형도 아까 앞에서 봤던 상평형도에서 100메가파스칼이니까 약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굉장히 큰 100메가파스칼이 여기에 해당될 건데 95도니까 여기 이 정도에서 아마 이산탄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10메가파스칼이네요. 100메가파스칼이다. 여기 10메가파스칼이니까 약 여기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압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이 떨어지다가 여기 기화 곡선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프 내에서 기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파이프 내에서는 이제 액체상의 이산화탄소만 우리가 보내주다가 파이프 내에 액체 상태랑 기체 상태가 동시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갑자기 다상 유동이 되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다상 유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유동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체가 이제 그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비들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밀도가 무거운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보내다 갑자기 공기가 확 들어오게 되면은 장비가 갑자기 이제 그 부하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큰 이제 충격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장비의 유지 보수 관점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유동의 안정성, 꾸준하게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포항시에서부터 동해가스전까지 이산화탄소가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압력이 기화 프레셔보다 이게 베이퍼 프레셔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공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이산화탄소 양은 12,000톤 퍼 데이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보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1년에 보내는 건데 1년에 400만 톤입니다. 이런 양의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가 동해가스를 보낸다고 하면은 그때 압력 구배가 어떻게 될 건지 계산해 보자. 여기 몇 가지 함수들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여기 달시 바이스파 이퀘이션 식은 우리가 주제에 보면은 다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타 P는 F 더하기 E 더하기 밀도 분의 지름 분의 왜 이 식을 우리가 쓸 건데 여기서 이제 F가 뭐라고 했냐면은 달시 프릭션 팩터라고 했고요. 프릭션 팩터는 측류율이냐 난류율이냐에 따라 다른데 측류라고 하면은 이제 64분의 레이놀즈 넘버고 만약에 난류라고 하면은 이제 무디 차트에서 우리가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식들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파이썬 구현하기 위해 있는 함수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플로우 레이트는 mass flow rate를 줬을 때 우리가 위에서 보시면은 하루에 질량의 흐름이 얼마인지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평균 유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 유속을 알려고 하면은 부피 유량을 알아야 되고 부피 유량을 이제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게 그 평균 유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계산하기 위한 이 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밀도를 알고 있다면 밀도를 나눠주게 된다고 하면은 시간당 얼마만큼의 볼륨이 흐르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프 반지름을 준다고 하면은 파이프의 면적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이놀즈는
가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로, 덴시티, 속도, 그다음에 반지름, 두뇌, 비스코시티가 이제 레이놀즈 넘버였고요. 프릭션 팩터는 4,000 이상이면 난류고요. 2,100 이하면은 측류입니다. 측류일 때는 우리 64분의 R, 64 나누기 레이놀즈 넘버인 걸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난류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무디 차트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디 차트를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은 파이썬에서부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제로 이 값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디 차트를 여러 가지로 근사시켜 놓은 그 식들이 있습니다. 역시 프릭션 팩터 이퀘이션스라는 이걸 찾더니 이 식들이 막 있습니다. 이 무디 차트를 근사시켰던 식들이 이렇게 아래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체육학을 배웠을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상대 거치기가 작은 경우에 블라시우스식을 많이 쓰고요. 또 보면은 이외에 이런 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블라시우스식은 우리가 이제 체육학에서 많이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게 아래를 조금 더 내려보다 보니까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그 근사시켜 놓은 식들이 막 있더라고요. 하다가 맨 아래 봤을 때 2020년에 이 두 명의 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된 이 식이 있어가지고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됐냐 봤더니 입실론 나누기 반지름은 상대 거치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표면 거치기 나누기 실제 지름이니까 상대 거치기고 R는 레이놀즈입니다. 그래서 먼저 A0를 계산한 다음에 A0 값을 우리가 여기에 더해주고 그러면 A1과 A0가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 프릭션 팩터 F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A0, A1 여기 보고 설명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이 두 분에 의해서 줬는데 2020년에 나온 식이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모든 값들이 다 알맞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여기 로그는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ln입니다. ln 거치기 8.208 플러스 73357 나누기 레이놀즈 넘버고 A0는 레이놀즈 상대 거치기 곱하기 더하기 932056 A0를 곱한 거 그리고 이제 실제 값은 얘는 이 값에다가 A1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분모에는 이 값에다가 빼기 한 건데 이 뒤에 보면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전체 제곱식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단위 길이당 압력 감소를 계산하는 이 식이 이제 달시 바스파 이퀘이션인데 달시 바스파 이퀘이션인데 이 그림판에서 봤던 이 식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를 알고 있고 밀도를 알고 있고 속도를 알고 있고 밀량 반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F 곱하기 density 곱하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2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어, 유체가 흐른다고 하면은 그 계산한 결과는 양수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줄어든다 그거만큼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함수들이 이게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P1, T1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 지점에서의 압력 온도가 T1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의 압력이 P1입니다. T1은 10메가파스칼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온도 압력은 T2 그리고 T2라고 하겠습니다. T1 10의 6승 단위는
파스칼. 1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0의 6승이 메가파스칼이죠. 온도는 절대 온도 켈빈으로 나타지고 지금은 0.35m. 35m. 때 거치기는 여기 러프니까 여기 있었고요. 그럼 렐라티브 러프니스는 다 같이 계산해 보고 전체 길이는 50km이기 때문에 50km를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면은 5만 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우리가 하루에 12,000톤인데 12,000톤은 12,00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을 그리고 이제 하루는 24시간에다 3,600초를 곱한 그 1초당 몇 킬로그램이 이제 흘러가느냐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초당 계산하면 1초당 약 138.89kg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지금 수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덴시티나 비스코티 식을 보면은 여기 덴시티도 그 파스칼을 이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받았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비스코시티도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 따라서 먼저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계산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때 온도 압력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로나 뮤를 계산합니다. 뮤는 이제 센티포이드인데 센티포이드를 다시 12만에 3성 곱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파스칼 세컨으로 바뀌게 될 거죠. 파스칼 세컨으로 우리가 환산시켜요. 플로우 레이트, 그다음에 평균 속도 계산해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지점 여기 이 지점에서의 그 밀도가 약 110kg per 세제곱미터고 내의 온도는 이렇게 되고 센티포이드죠. 플로레이스는 이제 아까는 이제 이 정도로 흐른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1초당 약 0.17 세제곱미터만큼의 유량이 흘러야 되는 거고 단면적으로 나왔을 때는 파이프 내 이산화탄소가 1초당 1.7m씩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는 평균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때 비스코시티와 그리고 이때 덴시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때 비스코시티 덴시티가 이 파이프 영역 전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비스코시티 덴시티를 로 1, 1번 지점에서 계산한 로 1이랑 그다음에 뮤 1으로부터 일정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구간에서 단순화시켜서 그 압력 구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릭션 팩터를 계산해서 실제 1m 지나가는데 얼마만큼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계산해봤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1m 지나갈 때마다 37.24 파스칼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인 5만 미터를 곱하게 된다고 하면은 프레셔 로스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P1 여기 맨 왼쪽에서의 압력에서 여기서 그 프레셔 로스 델타 P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P2가 나오겠죠. 계산해서 봤더니 프레셔 로스는 약 1.86 메가파스칼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맨 오른쪽에서의 그 압력은 이거 1.86을 10 메가파스칼 빼주게 되면 8.14 메가파스칼 됩니다. 맨 앞에 아까 이전에 했던 상평형도 그림에서 우리가 이 있었는데 이거를 압력을 이제 했더니 8.14가 됐다고 해요. 8.14. 8.14면은 9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까지 압력이 줄어든 걸 하겠죠. 아직까지는 기하 곡선 이 위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하 같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의 점도와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의 밀도나 비스코시티 계산해봤더니 맨 오른쪽에서의 비스코시티나 그리고 그 밀도가 앞에서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이 파이프 내에서의 물성이 일정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일정하다는 굉장히 큰 가정을 두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 않은 값일 수 있다. 뭐 이런 한계.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풀 수 있을까? 자, 여기서는 그 이 앞에 정의했던 함수들을 여기
다 집어넣었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플루이드 메카닉을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함수들과 똑같습니다. 봤던 여기 들어있던 함수들이랑 똑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다 계속 사용하니까 이거를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플루이드 메카닉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각각 CO2 EOS랑 플루이드 메카닉 안에 있는 각의 함수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P1과 T1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정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가 이제 그걸 어떻게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프가 여기 시작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맨 끝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P1 들어갈게요. 우리 전략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긴 길이 동안에 압력과 점도가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굉장히 그것은 그 강력한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바꿀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조그만한 이 파이프의 구간들을 나눌 겁니다. 이 파이프 구간을 우리가 정밀하게 풀고 싶을수록 이제 잘게 쪼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약 10m 간격으로 풀게요. 10m 간격으로 우리가 이 파이프 구간을 나눴다 줍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나눈 이 구간 안에서는 파이프 길이가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빨간색 구간 내에 지금 빨간색 구간 내에서 여기 빨간색 구간 첫 번째 구간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를 P left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P right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제 비스코시나 밀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P left랑 P right의 평균 압력 있잖아요. 그래서 P 에버리지, P 에버리지는 P left, P right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이제 그 압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는 일정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온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밀도나 점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파이프 내 이 짧은 구간에서는 이제 그 물성이 일정할 거다. 근데 어떻게 일정할 거냐면은 왼쪽 부분의 압력과 오른쪽 압력의 평균 압력으로부터 계산한 물성과 일정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P 레프트는 P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P1. P1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assume P left가 감사합니다. 이 압력의 평균이 죄송합니다. P right이 P left와 같다고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평균은 그냥 P left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그냥 왼쪽 거랑 같을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압력 계산해 보면 P left 더하기 P left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평균 압력은 P left와 같을 거고요. 그때 이제 계산을 합니다. compute 그때 view 평균 위랑 평균 density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ass flow rate이 있고 이제 이 값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레이놀즈도 계산할 거고 네, 플로우 레이트 계산할 거고 그리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프릭션 팩터를 계산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델타 P 곱하기 델타 L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달시 바이스 바로 달시 바이스 바 달시 바이스 바 이케이션 그런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p right을 확인해 볼 겁니다. p right은 p left 마이너스 델타 p 곱하기 델타 l, 방금 위에서 계산했죠? 거기 곱하기 델타 l입니다. 우리 여기서 델타 l은 이제 파이썬 예제에서는 이제 작게 잡으면 작게 잡아서 정확해질 건데, 우리 델타 l을 뭐로 가정했냐면은 프로 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6번에는 뭐냐면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거 이제 p right 어퍼스트로피에서 p right 어퍼스트로피 표현할게요. right 어퍼스트로피. 이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p right이랑 처음에 가지고 있던 p right은 어디였냐면은 이었습니다. 얘랑 그다음에 p right 어퍼스트로피 한 거, 이 두 개랑 서로가 같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p right에다가 마이너스 p right 어퍼스트로피를 더 얘가 충분히 작은 값보다, 이거 상대 거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작은 값입니다. 0.001 파스칼이라 0.001 파스칼보다 같은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의 것에 만족한다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어, if no,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이 right을 처음에는 우리가 left랑 같다고 가정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방금 계산한 p right으로 바꿔줄 겁니다. 방금 계산한 p right을 여기 값을 넣어줄 거고요. 새로운 값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repeat 2번부터 6번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yes라고 하면은 if yes, p right은 우리가 알고 있죠. p right은 그냥 p right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값이 수렴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얘가 우리가 설정한 이 오차 허용 범위보다 이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만족 못한다고 하면은 이 아까 새롭게 계산한 이 p right을 값을 더 씌워가지고 다시 2번부터 6번까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보면 이걸 만족할 때까지. 이걸 만족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했던 p right이 그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과정을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자, 방금 계산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요. 여기 이 구간에서 대한 겁니다. 이 구간. 이 구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구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 다음 구간은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 여기에 시작할 때는 여기 이제 p right이 여기 결국 p left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 띄워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p left인데 p righ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 left를 아까 앞에서 계산한 p right으로만 이제 대체를 해주고 새로운 p right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오렌지 부분에 있는 이 계산, 오렌지 박스 안에 있는 이 계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이게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물. 첫 번째 반복은 딱 그 조그마한 구간을 계산하기 위한 반복물인데, 여기 지금 반복물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반복물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첫 번째 이 반복물이 이제 여기서 한 번 해야 되고 한 번 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 전체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네모 박스로 생각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반복문의 반복문 구조인 거죠. 반복문 두 번을 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원리고 이제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그 처음에 제가 10m 간격으로 나눈다 해서 DL은 10m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길이가 나오냐면은 5만을 10으로 나눠서 나오는 이제 총 500이 될 건데요. 500개의 세그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간에서의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온도 T는 일정하다고 해서 T라고 둘 거고요. 자, 아까 여기 보면은 for문이 있고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은 반복문이고 while문도 반복문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첫 번째 반복문이고요. 아까 어디서 첫 번째 반복문? 아까 여기 오렌지 박스에 있는 이 부분 첫 번째 반복문이 여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디냐면은 또 바깥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각 세그먼트별로 이걸 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방법문이 두 번째 방법문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문은 여기 있고 두 번째 방법문은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행하는 겁니다. 스텝 2. 한 구간 내 압력 손실 계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계산 반복한다. 스텝 2랑 스텝 3의 그 설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 레프트는 시작할 때는 P1 출발점에서 압력이니까 P 레프트는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는 P 라이트와 P 레프트가 같다라고 해서 평균 압력 계산합니다. 평균 압력으로부터 필요한 로, 뮤, 어, 그리고 이제 유속, 레이놀즈 넘버, F 그다음에 압력 구별 계산해가지고 실제 그 right P right U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그 그림판에서 설명했던 P right U가 P right 어퍼스트로피였습니다. P right 어퍼스트로피. right 어퍼스트로피가 P right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 right 어퍼스트로피 right 어퍼스트로피가 뭐가 같냐면은 P right U와 같습니다. 제가 코딩할 때는 어퍼스트로피를 이제 쓸 수 없으니까 U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보이는 얘가 뭐죠?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제가 입실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했습니다. 이 10의 마이너스 6승 파스칼보다 작느냐 굉장히 더 정밀하게 계산한 거죠. 작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만두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p 라이스는 아까 계산한 값인데 그 값을 이제 방금 계산한 새로운 값으로 치환해가지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된다고 하면 이제 p 라이스 계산하겠죠. 수렴할 때 p 라이스 끝는. 그러면 만약 p 라이스 계산했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세그멘트에서의 압력을 계산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의 값을 우리가 이제 레프트로 넣어주고 그 레프트는 다시 두 번째 세그멘트에서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를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한 P 라이트가 여기 이 지점에서 압력이겠죠? 그러면 그때 압력이 P2가 된다. 그래서 프레셔 로스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계산을 했고요. 실제 그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10안에서 8승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굉장히 빨리 상대적으로 빨리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m 간격으로 계산했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세그멘트 1000개 정도 나눠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3초 정도면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산한 압력이
여기서 네, 코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T1에서 계산한 밀도 압력 계산해가지고 가까이 값을 넣어줬으면 자 나온 값이 이제 정확한 값이 됩니다. 이 값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었던 경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맨 아래 봤을 때는 맨 오른쪽에 왔을 때는 이제 어, 압력 감소가 앞에서는 1.86메가파스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86보다 더 적게 1.79메가파스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1. 이렇게 더 정확한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밀도나 압력 계산, 비스코시 계산해봤더니 아울렛에서의 밀도나 비스코시티가 아이고 뭐 결국에는 이게 결국 기회가 안 됐으니까 뭐 그럼 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저장소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곧바로 이제 동해가스전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해가스전에서 집어넣기 전에 그 웰헤드에서의 정확한 밀도나 그리고 정확한 비스코시티를 알고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값을 그 저류층 시뮬레이션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때의 정확한 밀도나 비스코시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때 그 지하에다 이거 값을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값이 나와야지 우리가 지하에서 이산화탄소 실제로 어떻게 구동할 건지에 대한 그 정밀도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개가 다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한 거다.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그 첫 번째 for 루프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또 for 루프문이 두 번의 루프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코드의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어, 네, 여러분 이제 각자 한번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마지막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다공성 매질에서의 그 이산화탄소 유동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코어 플러딩인데 이제 왼쪽이 압력이 되고 오른쪽이 압력이 된다 하면은 지휘방식 이렇게 생겼잖아요. 달시 이퀘션이 밀리다시에 사용했다고 했을 때 0.001127 KA 나누기 U 압력 9B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봤더니 위의 조건에서 얼만큼 흐르더니 0.1470 배럴 퍼 데이만큼 흐르더라. 근데 이제 어, 1초에 몇 cc가 결국 흐르는 거냐를 계산해 보려고 하면요. 이 개수가 그 배럴을 cc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의 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 값을 우리가 넣어줬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는 0.1417 배럴을 퍼 데이만큼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얼마만큼 흐르는 거냐면 1초에 0.26075 cc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아래 문제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60%가 브라인이고 40%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상 유동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유체 투과도를 우리가 고려해야죠. 이 상대 유체 투과도를 보시면은 물이 60%니까 60%의 물일 때 %, 얘가 여기 빨간색에서 상사는 아니 얘가 약 0.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약 0.0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물이니까 물의 relative permeability는 0.05고 이산화탄소의 relative permeability는 0.3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은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relative permeability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0.3을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0.3 아까 그 그래프에서 0.3을 읽었잖아요, 그죠? 0.3을 곱해줘서 했더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와 똑같이 cc per second도 같이 복구를 한다고 하면은 하는 당. 위에 거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의 유량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코드를 쭉 보시면은 이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숙제는 이겁니다. 이거 레디얼 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아래에 보면은 뭘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변수들을 정의를 하고 그걸로부터 비스코시 계산하고 렐라티브 퍼밀리티 여기 보면은 아까 40% 이상도 때 렐라티브 퍼밀리티를 해가지고 날씨 이퀘션을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뭘로 했냐면은 이제 이거를 배럴 퍼 데이였는데 이거를 그 무게 단위로 바꿔달래요. 무게 단위.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를 쉽게 풀겠느냐 어렵게 풀겠느냐 이게 있는데 문제를 쉽게 풀 것 같으면은 이 에버리지 프레셔 있으면 에버리지 프레셔로부터 우리가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우리가 그 U 평균이나 아니면은 density 평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쉽죠? 어렵게 풀겠다. 진짜 나는 어렵게 풀 수 있겠다. 뭐 그런 좀 자신감이 든다고 하면은 이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냐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10m 간격으로 우리가 이게 원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m 간격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그 계산하는 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각 10m 간격 안에 있는 것마다의 그 고유한 그 평균 압력이 나올 거고 고유한 비스코시티나 고유한 덴시티가 나올 건데 그거를 아까 앞에서 했던 이거는 이제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 내에서의 유동이지만 마찬가지로 다공성 이제 그 레디얼 플로우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이제 대학원 수준의 문제라서 있으면 풀어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평균 압력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숙제인데 이 숙제는 언제까지 제출하시냐 되면은 이 강의가 올라가는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10일까지. 네, 이상으로 오늘 컴퓨터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이산탄소의 유체역학적인 성질들을 계산해보는 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교나 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iClass도 있고요. 제 메일 주소는 제 이름 그리고 inha.ac.kr이 제 주.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